춥니다. 대충 이제 김치 담는 장면.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면에 김치 잘 담는 명인이 다 있습니다. 지금 60명을 한 분들은 거의 다 잘 담죠. 그러면 이번에 시험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위생상 술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도시 사람들 좀 그거 하면은 별로 안 옵니다. 안 오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관리를 하시는 좋은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도의 녹차원입니다. 녹차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교의 녹차밭이 녹차밭. 여기는 우리 천사우디죠. 천사우디. 이거는 우리 절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뭐 과자 한 가지 만드는데 색깔을 아까 보라색, 자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 만든 과자 우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고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온갖 작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빵, 밀 이것도 이제 제작할 수 있고 밀이 나왔으니까 빵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쌀은 우리가 작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쌀을 1년에 어느 정도 소비한다 했습니까? 1인당 70kg. 역시 대단하시네. 70kg죠. 그러면 밀은 몇 킬로 정도 소비한다고 보십니까? 밀은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35kg 1년에. 근데 우리가 밀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금률. 밀은 99.5%가 수입이에요. 0.5%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국민 1인당 35kg씩 소비하는 이 밀이 전부가 수입 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전부 수입한 밀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우리 밀을 갖고 빵을 만들었다. 차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과빵에서 사먹던 맛하고 다르다. 애들은 단 거를 좋아하지만 다른 맛이 들을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걸 아무나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과, 제빵, 좀 아주 맹인을 불러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애들 입맛에 맞게끔 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밀 또 생산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참 뭐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매주 콩 말씀드렸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블루베리 시대가 한 10년 이어져 왔죠. 근데 사실 동본분들은 묘목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실제 이제 따서 뭡니까 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벌긴 해도 큰 수입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다음 블루베리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냐? 초코베리라 시대는 전화기도 배고프다 하고 있어요. 초코베리가 이 초코베리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당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블루베리에 비해서. 약간 쓴맛이 비치. 요새는 당도만 찾다가 약간 씁쓸하죠. 씁쓸한 그걸 이제 찾는다고. 그렇게 가고 전부 지금 성인병 당도 높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뭘 하라고 절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런 게 있다만 말씀을 드리지.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걸 했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를 제가 지금 땅을 좀 보고 있는데 그게 뭐 할 거냐 하면은 어디하고 그 다음에 초코베리하고 도라지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석양방송에 많이 뜨고 있는 게 뭡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로 보낸 거. 네? 와송입니까? 온나무 말고 꽃칠 말고 황칠나무. 예, 요 네 가지를 제가 적지 마십시오. 괜히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뱅이를 이제 하라면서요. 네? 공뱅이는 산을 보는 이유는 그입니다. 공뱅이는 제가 교육하고 뭐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이 많이 버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그걸 이제 선도를 해줘야 또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공뱅이를 이제 접한 지 5년이 이제 넘었고, 일본 그 경험했던 거 치면은 벌써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할 일은 이제 소개하고 이래 한다 하면 제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뭐 할 거냐, 구명염 키우실 겁니까? 뭐 황칠나무도 하시고, 뭐 어디도 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산이 있다면 활용도를 그렇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반이 무지 어렵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땅 한 번 하면 한 가지 작물만 하거든요. 한 가지 작물만 1년 배우면 돼요. 토양 배우고 재배법 배우고 생리 배우고 비례주는 거 다 배우고 1년 배우고.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다양합니다. 요구도가. 그 고사리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고사리 하시는 학생이 계시는 분 바빠서 진짜 못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 고사리도 해드려야 되죠. 유자도 해드려야 되죠. 감도 해드려야 되죠. 축산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은 돈 되는 게 위주로만 하겠다. 요거도 그렇게 많으니까 제일 앞으로 뜰 게 곤충산업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이 적으로 뭐 좁은 면적에 특히 기농하시는 분들, 땅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막 아주 좋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고 4가지가 아니니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땅이 10,000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겨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예. 만평하니까 좀 머리 아프죠? 10,000제곱미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헥타르입니까? 가로세로 100m 정방형일 때 10,000제곱미터죠. 그러면 이제 10,000제곱미터. 그러면 우리가 도라지를 4년생, 5년생을 만약에 키우지 않습니까? 5년생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에 몇 포기가 심기는지를 알면은 곱하기 10,000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도라지를 보통 30cm, 30cm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0.3m 곱하기 0.3m죠. 0.01 제곱미터죠. 그렇습니다. 그럼 1제곱미터에 몇 포기가 심기느냐? 10포기입니다. 가로세로 1m 되는데 10포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10포기다. 1제곱미터. 그러면 10,000제곱미터 하면 몇 포기입니까? 10만이죠. 1층 10만. 네, 1헥타르에 10만 포기입니다. 자, 1kg에 원전세 얼마 받느냐? 35,000원,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몇 포기 하면 1kg가 되느냐? 제대로 키우면 2포기, 최소한 3포기 하면 1kg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3 하면은 몇 포기입니까? 33,000 그죠? 킬로그램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1kg에 원래 보니까 일단 10,000원을 하겠습니다. 10,000원이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4개죠? 3개죠? 3, 3이죠? 얼마입니까? 3억 3천이죠? 지금 10,000원 했죠? 30,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10년 2배 더 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6억, 7억은 된다는 얘기죠. 1헥타르. 그럼 1년에 자 이걸 또 잘 하셔도 운영한 거는 키워야 안 되나 이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뭐냐면 자 도라지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뿌리면 이만한 면적이면은
이게 100배 정도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면적의 묘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1년 키웠죠. 그 다음에 더 소목에 딱 2년, 3년, 2년간 키우는 겁니다. 요거 몇 배 정도? 요거 한 4배 내지 5배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된 놈을 4년, 5년 차 이런 식으로 30cm 간격을 옮겨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연차별로. 한 3년쯤 되니까 의대가부터 한 마리 됐다. 자, 우리 김 사장님 이제 아주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저 농장 바로 밑에 도라지를 아주 오래 키우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자, 20년 키우는 거예요. 몇십 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십 년 키우는 거 식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양계성을 분석 딱 해보면은 어떤 도라지가 사포닌 함량이 많으냐, 사포닌이거든요. 도라지는 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포닌이 어떤 종류고 얼마나 많은가. 4년에서 6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년에서 6년 되면은. 그럼 왜 5년근을 제가 주장하느냐? 5년쯤 되면은 크기도 많고 아주 경제적이 될 사포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5년간 키우느냐? 자, 가수원 특히 단감 있지 않습니까? 감박해 보면 언덕, 소위 총말로 하겠습니다. 언덕배기에 언덕 밑에 딱 보면은 경사진데 도라지가 큽니다. 10년, 20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년, 20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죽어가지고 한쪽은 목질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년 된 거지. 그럼 도라지 뭡니까?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떨어진 게 다시 나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이따만합니다. 20년 됐거든요. 근데 20년 되면 그 원래 있었던 건 좀 사라지죠. 고목, 나무 되듯이 되어버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다음에 도라지 얘기를 할 겁니다. 얼마나 배수를 좋게 하느냐. 그리고 토양에 유기 성분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병원균이 얼마나 있고 도라지는 연작하면 침입합니다. 연작하면 한번 재배했던 거는 완전히 그 표토를 30cm, 40cm까지 싹 바꿔서 밑에 있는 심토라고 합니다. 밑에 흙을 뒤집어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장소로 가야 됩니다. 연작장애가 가장 큰 작물이 이 뿌리를 이용하는 인삼 한번 재배하는데 못하죠. 도라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6년 되니까 하나도 없죠. 그게 네. 어떻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실구가 켜가지고 옮겨야 된다 해서 저쪽에 옮기가 그놈을 또 이쪽에 또 다시 옮기는 이제 뿌리 좀 캐먹자 싶은데 캐본다. 진짜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가장 결점이 뭐였습니까? 문제점이 요서 켰죠. 심어서 제가 요또 놔둔다 다시 봤죠. 그러니까 이 병원균이 그 해수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왔는데 그래, 그 영원히 못 온다. 병원균은 한 마리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교육은 받았대 그 자리에서 듣고 가면은 룰랄라 하고 가다가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대로 하던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컨설팅 가고 아무리 얘가 목소리 높이갖고 이래 하세요 해도 그거 끝나는 게 아니 뭐 저기서 왔다 갔네 하고 뭐 올라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더라. 끝이에요. 저는 뭐하러 갑니까? 제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점면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뭡니까? 철제 하우스 꽂아놔는 옮기기 힘들죠. 연작장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 곳에 오래 재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안 그러면 뭐 화염 방사계로 가와서 균을 다 죽이든지 그럴 방법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옮기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안에 균이 못 살게 하는 조건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거든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내년에 했더니 또 그대로 하고 하니까 계속 뭡니까? 처음에는 좀 크는 것 같더니 좀 있으면 와이런을 샀습니다. 아니 보이면 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키우죠.
제가 교육을 반드시 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유, 안 되거든요. 해보니 교수님 설명한 게 뭐지? 이제 기억도 안 합니다. 해라 경험은 기억을 하는 거죠. 안 적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안 적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뭔지 압니까? 딱 발전 딛고 니 무슨 소리 하노? 이랬다가 갈 때 하나도 적은 것도 없습니다. 갑니다. 다음에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는 거는 대단한 거입니다. 제가 억수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하는 거. 전화도 안 하시고 망에는 안 놓고 뒤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 제가 교육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원리를 아시면 활용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누에를 키운다. 누에나 군뱅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러면 자 저기 병원군이 득실득실 되는데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럼 뭐 원심 지으면 된다 하더라도 대충 지어놨습니다. 그럼 밑에는 병원기는 막 끄고 있습니다. 그럼 신발도 뭡니까? 뭐 소모고 갔다가 돼지마고 갔다가 한 거 하나 들어가면 그럼 병원기 다 가면 되죠. 다 됩니다. 한 방에 갑니다. 아침 교육을 어떻게 받으시는 건 모르겠는데 흡강균 있죠. 이거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배를 어떻게 시키느냐, 어떻게 키우느냐, 방귀는 어떻게 수긍할 쫙 이게 쫙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고 1년 계획이 쫙 써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아예 안 하시는 게죠. 그냥 뭐 해락하다가 좋다 하더라 좋다 하더라 좋다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신다면 절대 많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2kg, 3kg 가져가서 해보세요. 정사장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해본 길에 이거 문제 되더라도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다. 딱 성충 나오기 전에 딱 키우는 단계까지는 하겠다. 그럼 버려갖고 찌가지고 찐다는 거 아시죠?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 이제 분말로 만든 상태에서 뭐 지인은 팔겠다. 나는 종자만 받아가겠다. 그런 질문들 능력이 안 되지. 원래는 똑같습니다. 자, 원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김 사장한테 10kg 사왔다. 그러니 이거 내년에 100kg 된다. 그건 꿈이 있습니다. 키하다 보니 뭐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왜 이런 자리에 샀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좋다. 그러면 한 해는 갑니다. 한 번은 한 사이클은 2사이클, 3사이클 계속 갑니다. 우리 종자원에서 공부하는 종자가 가져오죠. 뭐 나락 종자부터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첫 해는 시험이 잘 나거든요. 그거 받아도 또 심습니다. 그 다음 또 심습니다. 이거 망합니다. 종자 만든 사람 바보 아닙니다. 아까 몬스한토 신젠타 말씀드렸죠. 그 종자에 삽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파프리카 종자하고 무게를 따졌을 때 금하고 어느 게 비쌉니까? 파프리카 종자가 더 비쌉니다. 그게 종자입니다. 절대 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은 노출 안 시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새끼를 알을 많이 놓고 알 낳아서 잘 키울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한번 가보십시오. 출입도 못하게 합니다. 가보세요. 그 저하고 연결된 사람 저한테 뭐 박사과정 받고 석사과정 하니까 제가 전화하니까 뭐 하니 다른 사람 공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내 말에 놓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의도 받고 하는 분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아시면 다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한 번씩 시간 나면 팍 오시고 이래 하시지 말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일이 있어서 빠지실 때는 녹화하는 걸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장님 좀 하고 다시. 자, 그래서